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랄 올빼미입니다. 제가 연속으로 첫 번째 편에서는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한번 설명드렸고, 저번 편에서는 1주택 1분양권 비과세를 설명드렸거든요. 이번 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 기간 중에 내가 거주 목적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이 있는데 그걸 대체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체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해주는 특례를 좀 알려드리겠고요. 그 특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5항의 특례입니다. 이 특례도 굉장히 이제 조문은 어려워요. 읽어보면은 상용 문자 해독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사례거든요. 이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활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잘 활용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실제 이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비과세를 못 받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꼭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비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요건하고 특례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림으로 이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기간 중 대체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왜 비과세를 해주는 거냐, 이 특례가 왜 생겼느냐, 그 연역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납세자가 재개발이 예정된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재개발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 제일 먼저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요. 그 다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겠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고, 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이 주택이 나중에 착공을 해서 새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그럼 신축주택으로 이제 준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요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부터 멸실이 되거든요. A주택이 멸실이 되는 거예요. A주택이 멸실되면은 나는 A주택의 공사 기간 중에 거주할 집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분들은 전세로 또는 월세로 이사를 가겠지만은 좀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은 분들은 공사 기간 중에 거주 목적으로 새로운 집을 하나 삽니다. 그 새로운 집을 뭐라고 부르느냐? 대체주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예정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공사 기간 중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그 주택을 대체주택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 대체주택에서 거주를 하겠죠. 거주하다가 나중에 이 A주택이 새 아파트로 바뀌는 시점이 옵니다. 바뀌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할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기존에 공사기간 중 거주하던 이 대체주택을 처분을 하겠죠. 이 대체주택을 처분했을 때 이 대체주택이 원래 비과세가 되는 거냐? 원래 비과세가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냐? 지금 요 A주택이 하나 있었잖아요.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이 대체주택을 먼저 파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 주는 특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B주택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대체주택이 투기 목적의 취득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A주택이 공사되는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정부가 별도의 특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5항에 있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왜 이걸 특례라고 하는지 이해는 하셨죠? 그러면 이제 특례가 적용되려면 적용 요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되는 거냐? 취득 시기가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멸실되려면 보통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멸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멸실되기 전에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뭐 멸실이 뭐 2023년 1월에 된다. 그럼 꼭 2022년 뭐 12월에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전에 일찍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일찍 사는 건 허용해 주는데 너무 일찍 사는 거는 그거는 투기 목적으로 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난 뒤에 대체주택을 취득해라.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체주택이 실수요 목적의 취득이니까 당연히 이 집에서 거주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주 요건은 이 대체주택에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 거주도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해야 돼요. 주택 소유자만 혼자 가서 거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이 대체주택을 처분을 하겠죠. 그럼 처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기간하고 똑같아요. 언젠가는 이 A주택이 새 아파트로 바뀌겠죠. 준공이 돼가지고. 그럼 준공일, 보통 준공일을 사용 승인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이 대체주택을 팔면 먼저 대체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가 있어요. 새 아파트가 준공이 됐잖아요. 그럼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새 아파트로 전 세대원이 전입을 해야 되고요.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계속 거주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띄엄띄엄 살면 안 되고 반드시 계속해서 거주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 대체주택 비과세의 사후관리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A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 A주택이 언젠가 멸실이 될 거니까 그 주택의 공사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할 텐데 이 대체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비과세해 주는 게 시행령 156조의 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다. 이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냐? 첫 번째, 대체주택은 재개발 주택의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취득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대체주택은 실거주 목적의 취득이니까 반드시 이 집에서 거주해야 된다고 그랬죠. 몇 년 거주해야 되는 거냐?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된다. 이거 두 번째 요건. 그 다음에 이 대체주택을 처분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는 거냐? 이 A주택, 재개발 주택이 언젠간 준공이 되겠죠. 준공되기 전에 처분해도 되고요. 대부분 준공된 뒤에 처분하겠죠.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 대체주택을 처분해야 대체주택이 비과세 된다. 요 세 번째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재개발 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전 세대원이 신축주택으로 전입을 해서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 요게 사후관리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체주택 비과세가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대체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될 내용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이제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냐, 이것도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이 사례 한번 봐보세요. 납세자가 A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A 입주권을 이 사람이 관리처분 인가 전에 산 게 아니고요. 다른 조합원이 관리처분 인가 때까지는 가지고 있었고 관리처분 인가 난 뒤에 이 조합원이 나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입주권을 바뀌었어도 아직 멸실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A 입주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준공되면은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처분을 했습니다. 나머지 요건 다 갖췄어요. 그랬을 때 이게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경우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냐? 여기 조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조문에 대체주택 비과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공사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핵심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예요. 근데 이 납세자 사례 한번 봐보세요. 이 납세자 사례는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산 게 아니죠. 처음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거거든요. 근데 입주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부 판단할 때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은 이 입주권 자체가 주택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납세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산 게 아니에요.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이제 신고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랬다가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거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사례도 한번 볼게요. 납세자가 재개발 예정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2014년에 분양권 하나 샀습니다. 2021년 이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이게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수로 이제 주택을 안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2015년 10월에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을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2016년 5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비분양권에 잔금을 언제 치렀느냐? 2018년 10월에 치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018년 10월에 잔금을 치르면은 요 이제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주택으로 바뀌니까 요게 대체주택으로 이제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주택에서 내가 1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대체주택을 언젠간 팔겠죠. 언제 팠냐면은 A주택이 나중에 재개발이 끝나가지고 신축주택으로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 대체주택을 팔면은 요게 이제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즉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이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팔면은 이 대체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요건을 갖추면은 이 비과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은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똑같은 논리로 요 2014년 10월에 취득한 게 분양권이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조합원 입주권이 나중에 준공돼가지고 아파트로 바뀌면 그 아파트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대체주택 비과세가 개정이 됩니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1주택 1립 입주권 비과세 또는 1주택 1립 분양권 비과세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대체주택의 매도 기한 및 신축주택으로의 전입 기한이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기존의 2년에서 이번에 개정돼서 이게 3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A주택이 재개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A주택의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주택에서 이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그랬죠. 1년 이상 거주하고 이 대체주택을 지금 A주택이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뀌면은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체주택이 잘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이 대체주택의 처분 기한을 언제까지로 연장해 주겠다는 거냐? 3년으로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대체주택을 팔면 먼저 비과세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사후관리가 있잖아요. 원래는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그 신축주택으로 전입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전입기한도 3년으로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신축주택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전세대원이 전입해서 그 집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은 이 대체주택 비과세가 사후관리가 다 끝난다.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고 이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해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 이상으로 대체주택 비과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부 발표 내용에 따라서 대체주택 비과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대체주택의 처분 기한과 신축주택으로의 전입 기한이 기존 2년에서 이제 3년으로 연장이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